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도 소위 특검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면서 버젓이 활개를 펴고 다니는 세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춤을 추는 특검들의 폭주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동시구속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관료 출신으로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를 지냈던 고위 탈북자 김태산 남북 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결함이나 걸고 들면서 헐뜯는 자들은 절대로 애국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우파를 분열시키는 장애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우파 신당 자유와혁신이 내부 조직 체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광복절인 8월 15일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는 첫 장외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산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생각을 써본다. 다름 아니라 보수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속에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 정권을 파멸시킨 나쁜 사람으로 몰거나, 둘째는 초보적인 비상계엄령 상식에도 안 맞는 쓸데없는 계엄을 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기에 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다. 첫째 부류는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위한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애국자 수백을 투옥시킨 보수우파의 적이라고 몰아간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을 보호해주고 마지막에는 정권을 이재명에게 넘기기 위해 모든 것을 꾸몄다고 억지를 쓴다. 이들은 무슨 타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박근혜 정권을 수복하자고 떠든다.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계에 다시 나설 의향도 없으며 특히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 만들 무슨 방법도 전혀 없다. 마치도 윤석열만 사라지면 박근혜가 자연적으로 대통령이 될 것처럼 악을 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밤새껏 죽어나이 불알만 만지는 답답한 촐로들이라고 본다. 둘째 부류는 무조건 계엄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윤석열이가 이재명에게 정세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이런 소동을 벌였다는 인간도 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이 무식하다 보니 비상계엄을 새벽이 아닌 거의 초저녁에 아무런 타산과 전략 전술도 없이 벌려서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헐뜯는다. 나는 이런 인간들을 자기는 아주 잘난 척하지만 현실을 전혀 모르는 기차바퀴도 고무바퀴라고 우기는 무식한 고집불통형 인간들이라고 본다. 세 번째 부류는 김건희 여사가 너무 미워서 무턱대고 윤석열을 헐뜯는 인간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계엄을 했고 김건희가 뒤에서 모두 조종했다고 몰아간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이 넘치는 질투형 인간들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의 결함이나 걸고 들면서 헐뜯는 자들은 절대로 애국자가 아니다. 오히려 보수우파를 분열시키는 장애물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자들이 박근혜와 윤석열의 편을 가르면서 애국자들의 단결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애국 세력이 모두 뭉쳐서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할 때다. 그런데 박근혜를 위하는 척하면서 윤통의 잘잘못이나 따지며 이재명 패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짓을 하면 그것이 무슨 애국자이겠는가. 나는 이 글에서 구구하게 윤 대통령이 왜 문재인 이재명을 손보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령이 왜 그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었는지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저 위에서 지적한 세 부류의 인간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주어도 뉘우치고 돌아설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나간 결함이나 들추며 자기만이 똑똑한 척할 때가 아니다. 부정선거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다. 이렇게 고위탈북자인 김태산 씨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함을 따지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태산 씨의 글 중에서 사람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이 겪고 있는 저 참담한 고초를 보는 상황에서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부부를 욕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저 무도한 특검에 말도 안 되는 짓을 결과적으로 비호하는 그런 은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세종시 문제 이런 문제 때 박근혜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 때였죠. 그 당시 행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때 좌익 세력 그리고 기회주의 언론의 공세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우유부단한 그리고 좌익 눈치를 보는 그런 행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변으로 고초를 겪은 뒤부터 가급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설사 일부 옳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까지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특검팀장이나 혹은 문재인 정권 초반에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하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윤석열 검사를 아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단히 서서히 퍼른 시기였고 문재인 정권이나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 당시 아주 혹독하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칼럼을 통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는 설사 상당히 좌파에 기울어져 있었고 또 분명히 문재인 정권 초반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그 전에 특검팀 수사팀장으로서 수사하던 그때 비판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국가적 위기를 깨닫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좋은 의미로 방향을 노선한 뒤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췄고 더구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저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을 비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내 양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태산 씨가 이야기한 대로 적어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할 상황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하는 자유우파 신당 자유와 혁신 관련 움직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신당 자유와 혁신이 내부 조직 체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선관위 정당 승인 등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에 창당 후 첫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자유와 혁신은 최근 당 내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척결위원회, 반부패 척결위원회 등 32개 직능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창당대회를 가진 자유혁신은 현재 서울, 경기, 대구, 충남, 경남,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창당대회와 발기인대회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전국 17개 시도당을 모두 구성해서 당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유와혁신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중순부터 정치지망생 및 당원을 대상으로 제1기 정치학교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당원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앞서 자유혁신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중앙당사에서
직능위원회 임명장 수여 및 행동강령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초대 당대표를 비롯해서 선출직 최고위원인 주원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와 김진일 자유와혁신 경남도당위원장 등 신임 당 지도부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달 내로 중앙선관위 창당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현재 창당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창당 필수 요건인 5개 시도당을 넘어 8개 시도당이 결성, 중앙선관위 중앙당 창당 서류 검토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이달 중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와혁신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오후 2시 신분당성 서울 양재 시민의 숲역 2번 출구에서 창당 이후 첫 이재명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집회는 8.15 자유의 함성을 주제로 하며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 국민대행진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유와혁신당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16일, 23일에 이어 전국적으로 장외 집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준비는 끝났다.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한다면서 자유와혁신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행동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우파 신당인 자유와혁신이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도 경각심을 주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유우파 세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미꾸라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신당 자유와혁신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유와혁신 측도 좀 더 지금보다 전반적인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현재까지는 거의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당의 움직임 이런 걸 알리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물론 황 대표의 그런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곧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홈페이지 개설 작업이 완료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당의 활동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유와혁신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보도 혹은 유튜브 영상 이런 부분들을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자유와혁신의 조직정비 막바지 그리고 8월 15일 첫 장외 집회 관련 내용은 매일신문의 최병고 기자가 최근에 상세하게 비교적 보도했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을 최대한 많이 확산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콘텐츠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긴 합니다만은 가령 지난번에 뉴데일리를 통해 공개한 자유와혁신 창당대회 관련 칼럼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공유시키게 하고 확산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혁신이라는 정당 자체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은 좀 미흡하다는 인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유와혁신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